아빠 박수홍, 아기가 너무나 예뻐서 잠을 못 자도 괜찮다. 자, 이런 기사 내용 보이실 겁니다. 유난 떠는 것 같지만 MC 박수홍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박수홍 씨 참 많은 응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딸을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수년간 진행해 왔었던 바로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 대한 이야기도 참 비판 여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요. 뭐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 생각을 드리고 우선 이 박수홍 씨의 깜짝 놀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MC 최은경 씨가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자 박수홍 씨는 워낙 늦게 아이를 본 거다. 그래서인지 너무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서 건강한 아이를 만났고 이건 뭐 너무 기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재밌다.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다. 잠 못 자도 괜찮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매니저가 뒤에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수를 꺼내더라. 사실 녹화 중에 잠깐 졸더라도 이해해달라. 다 낳는 아이로 유난인 것 같다. 라고 민망해지자 코미디언 김태현 씨는 요즘 들어서 제일 부럽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자를 얼려놔서라도 꼭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박수홍 씨의 아이, 사실 이 따님이 굉장히 축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좋지 않은 여론도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김다혜, 박수홍, 아기새 같은 딸 미모에 심쿵하고 있다. 생후 30일이 지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박수홍 씨가 자신의 딸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SNS에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생후 30일이 지났다라면서 자신의 품에서 수유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사실 이 모습의 여론이 좀 요상합니다. 자, 왜인가 하고 봤더니 보이시죠? 좀 공개 좀 그만해라. 악플 달면 악플 단다고 날리면서 그냥 두 사람이 애지중지 키웠으면 좋겠다. 아이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면 있는 복도 달아나겠다.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인 거 누가 모르냐. 모든 사람이 응원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최근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면 유튜브, SNS 잠시 쉴 것 같은데 양쪽을 다 하고 있네. 아니다. 기자가 이걸 기사화한 게 문제다. 개인 SNS에 자신의 아기 사진 올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박수홍네 부부 기사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아. 진짜 별로다. 애기 나온 거 다 아니까 적당히 좀 해라. 또는 기자님 적당히 좀 하세요. 이런 거 왜 기사화합니까?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런 여론 사실 왜 생기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박수홍 씨가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아내 김다혜 씨가 사실 이 100일 사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유난 떨어야 하냐? 당신네 아기만 소중한 거냐? 사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간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는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 박수홍 씨가 사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에는요. 알다시피 가족 간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급기야 응급실까지 실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혜 씨, 바로 박수홍 씨의 아내 말이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최근에 고소 이후 무려 1321일,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뭐 3, 4년 차가 돼가고 있는 이번 사태. 친형에 대한 재판. 하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 부부 횡령 혐의 재판의 끝이 여전히 보일 기미가 없다라는 거죠. 고소장을 제출한 지도 1300일이 넘어갔는데 아직 항소심 결심조차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2021년 달 이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죠.
2011년부터 2021년 10년 동안 박수홍 씨의 매니저를 전담하는 과정에 약 62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 검찰 측에서는 이 많은 비용에 대해서 횡령 혐의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 친형 부부는 전면 부인을 했죠. 결국 1심 재판 진행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를 박수홍 씨는 저들이라고 표현하며 두 사람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지만 역시 친형 부부도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박수홍은 언론 플레이의 귀재다라는 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역시 반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검찰은 친형 부부에게 징역 7년, 3년 각각 구형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형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며 단독 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박수홍 씨는 크게 반발하게 되었죠. 결국 이런 사태가 계속하여 반복이 되면서 이 항소심에서도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재판부가 계속하여 시간이 걸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했으면 이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만도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겠습니까? 다음 기일이 결국 내년 1월 22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박수홍 일가의 재판이 끝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게 친형 부부의 횡령이 맞다. 굉장히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땅땅땅 재판부에서 쏟아져 줘야 이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여론에서 여전히 어떻게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했냐, 어머님, 아버님을 어떻게 내쳤냐, 친형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냐, 이런 작은 여론이라도 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결국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가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작은 아들에게 빨대 꽂고를 살았는데 빨대를 꽂아 살았다. 박수홍 씨 친형 판결이 2차전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이미 2월 달부터 올라왔었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61억 원의 혐의 중 20억 원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형소의 무죄에 박수홍 씨 측에서는 강력한 항소의 의지를 보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제외한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박수홍 씨를 천륜을 끄는 불효자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박수홍 씨는 더욱더 황당하고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박수홍 씨가 이 개인 자금 가운데 16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재판부에서 무죄로 바라봤기 때문에 박수홍 씨는 식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결국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월로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박수홍의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다라는 박수홍 씨의 인터뷰. 이 MBC 실화탐사대에 여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박수홍 씨의 자택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알다시피 둔기를 들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와, 이거 정말 답답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인 겁니다. 이 당시에 뭐라고 되어져 있었습니까? 결국 검찰 대질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마주친 자신의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며 내가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진짜 땡땡했다.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우새에 지속하여 출연했었던 어머니 역시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히려 큰아들을 감쌌고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가족을 등진 박수홍이다 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강한 이 분개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박수홍 씨 측에선 친부모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
결국 작은 아들로 인해 먹고 산 가족이 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작은 아들을 그냥 내치려고 한다라는 공분을 일으켰지만 박수홍 씨는 부모이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당시에도 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2차 가해를 해왔다라는 거죠. 2차 가해를 뭐 네티즌들뿐만이 아니라 박수홍 씨의 가족들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원과 비판이 뒤섞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세요. 가족을 잃은 박수홍 씨, 친형이 배신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저런 손찌검에도 막내 동생은 남았다라는 기사도 이미 작년 8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막내 동생만큼은 박수홍 씨의 이 마음을 이해해 줬다라는 거죠. 결국 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B씨라고 칭하는 이 막내 동생 부부가 결국 큰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8년 동안 직접적인 교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B씨 부부는요, A씨에 대해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 이용의 대상이었다, 큰형이 그 돈을 나에게 입금했을 리가 없다 라고 박수홍 씨에 대한 증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박수홍 씨와 이 김다혜 씨는요, 굉장히 응원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보이시죠? 박수홍 아내 김다혜 씨는요, 제왕절개 출산 이후 고열이 있었고 응급실 행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정말 힘들게 두 사람이 뭉쳐서 얻게 된 소중한 아이란 말이죠. 물론 유난 떤다라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 두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응원의 대상일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웠던 순간을요, 또 박수홍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결실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정말 이 가족들에게 정말 평생을 살며 겪을 수 없는 그런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란 사람이 자택에 둔기를 들고 찾아갔고 무기가 있었으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해버렸다. 야, 이 발언을 검찰 대질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여 쏟아냈다라는 건요, 정말 시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내 김다혜 씨가 고열로 응급실 행까지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얻게 된 소중한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 유난 떤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박수홍 씨와 아내 김다혜 양이 응원받아야 하는 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싸움, 전복이 육아에 전념할 때가 아닌가. 자,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특정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에게 화 좀 푸세요, 조심할게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SNS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그들과 기싸움을 벌였다라는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렸죠. 이 논란의 시작은 2일날 김다혜 씨가 100일의 접종을 맞지 않은 채 신생아 사진을 촬영한 이 사진사 저격글을 올리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지정한 전염병이 아닌 만큼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던 겁니다. 근데 김다혜 씨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조리원 자체가 방역에 매우 엄격하니 매주 한 번 출입하는 밀접 접촉자들은 당연히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에 관련된 예방접종이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예방접종을 하는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촬영 중간에 알게 됐는데 중단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난처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애가 183배 늘어나며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보고 내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도 있는 것 같다. 사진사님의 뒷모습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저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적어도 스튜디오 업체명을 이니셜이라도 밝히고 특정했을 것이다. 전혀 그럴 목적이 없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을 전시하게 되어 갑론을박만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부계정으로 단체 활동하는 거 자제 좀 부탁드린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해당 커뮤니티를 언급하면서 언니님들 화 좀 푸세요. 조심할게요. 언니 취소. 동생님들 미안합니다 라고 재차 사과했지만, 네티즌들은요, 사과가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진다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점점 선을 넘는다 싶더니 연예인 가족이 연예인은 아니지 않냐. 이거는 김다혜 씨가 박수홍 씨의 와이프일지언정 본인은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중해야 한다.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커뮤니티로 몰아버렸다. 들뜬 마음은 알겠는데 육아에 전념해라.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나. 사진관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모두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 김다혜 씨가 사실 이 사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화 좀 푸세요. 조심할게요. 이렇게 좀 장난스러운 언사보다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조롱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인정한다. 나는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유난 떤다. 여전히 찬반 여론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23살이나 어린 와이프였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대중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은 것이 바로 아내 김다혜 씨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응원받고 있다가 결국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셈과 다를 바 없다. 맞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SNS에 올려야만 했을까? 차라리 그 사진사 기자분에게 그렇게 경고했고 뭔가 전달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끝을 냈어도 좋았을 텐데, 이미 그렇게 전달이 끝난 내용을 다시 한번 SNS에 올렸다라는 건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자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딸의 출생신고를 철회한다? 비상사태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개그맨 박수홍 씨가 부인 김다혜와의 등려를 한 딸의 출생신고를 철회시켰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9일이 됐어요. 슈돌 막내 전보기를 소개합니다라는 예고편을 살펴보니까 동영상에는 박수홍 씨가 딸 전보기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출생신고를 철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내 김다혜 씨는요, 비상사태다. 고민하다가 밤을 새웠다고 한다. 원래 오늘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철회됐다. 전복이 아버님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장명하는 어플리케이션만 5개나 넘게 설치하고 살펴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박수홍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인데 이것저것 이름을 비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 내가 전복이한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인데 정말 신중하고 싶다. 출생신고를 미루면서까지 이름에 대한 고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박수홍 씨는 딸 전복이가 복이 있나 보다. 자랑해도 되냐. 전복이 덕분에 광고가 많이 들어왔다.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 딸 전복이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출생신고까지 철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조금 의견이 나뉘곤 있어요. 유난 떤다 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소중하게 23살이나 어린 와이프와 정말 어렵게 시험관 아기로 탄생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름 하나에도 저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전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조차 없었을 테지만 이 김다혜 씨가 최근에 했었던 이 행태들이 사실 역풍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은 아유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비판을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젊은 세대층에서는요, 이 김다혜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두 사람이 굉장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어린 여자가 나이가 많은 박수홍 씨를 갑자기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연애 초기부터 받아왔었는데 그래도 가족과의 사태를 통하여 아내가 박수홍 씨에게 큰 힘이 되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참 많은 응원을 받아왔었는데 요번에 이 사태로 인해 한 번에 그 여론이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김다혜 씨가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뭔가 조롱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박수홍 씨가 첩첩산중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 형수,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12월 10일 날 선고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알다시피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 특히 박수홍 씨에 대하여 무슨 동거를 했네, 과거 여자 문제가 복잡했네, 여기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었던 박수홍 씨의 친형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에 대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검찰은요, 형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초 지난달 23일 형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수홍 씨가 친형이 직접 서명한 게 맞다. 그러니까 다수의 계약서, 근저당 설정, 대출 이거 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는데 이 형수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부부는요, 지난해 10월 이 형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결국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형수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 그냥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지인들에게 말은 한 것뿐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거기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세가 전환된 겁니다. 우리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눈물로 호소를 했다라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친형, 그리고 친형의 와이프 형수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9월달 최후의 변론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판까지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후 변론 역시 10개월 구형을 받은 검찰 측에 대한 반박조차 하지 못한 그 진술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12월 11일 날 최종 선고가 열리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 한 달 정도 뒤에 최종 선고에서 정말 10개월 징역형이 구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세간에 뜨겁게 만드는 박수홍 씨의 가족사가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친형에 대한 수백억 관련 소송 내용은요, 아직 계속하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형수가 먼저 명예훼손건으로 10개월 징역형을 구형받는다? 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와 굉장히 전면전을 펼쳤던 박수홍 씨의 어머님과 아버님까지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실 여론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연예인은 이미지가 거의 한 99%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수홍 씨에 대한 여론이 초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직까지도 부모님과 형제를 버렸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박수홍 씨가 굉장히 힘들었었다, 법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니 박수홍 씨의 부모님과 친형제가 너무했다라는 여론으로 끌고 왔고, 그 덕분에 전보기가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많은 응원을 받았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족들과의 소송전이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형수에 대한 선고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엄청 뜨거워질 텐데
이때 여론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특히 와이프인 김다혜 씨에 대한 여론이 만약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홍 씨는 계속하여 방송 활동을 해야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여전히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연예인은 이미지가 단데 여론적으로 불리해지게 된다면 이거 뭐 방송 활동하기에도 어려워지고 아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게 되면서 설사 시간이 걸려 차후에 박수홍 씨가 모든 것에서 승소를 하게 될지라도 연예인 이미지로는 타격이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 되는 김다혜 씨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은 형수, 아버지의 반응도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접종도 안 하고 딸의 얼굴을 만졌다. 사진 촬영을 우려한 박수홍 아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반 여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기사화 될 일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서 박수홍 씨가 축복만 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알 수 없는 비판 세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전말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기사에 보면 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딸 전보기의 건강을 걱정했다. 2일날 두 사람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려요. 보니까 조리원에서 전복이 촬영을 한다. 요즘은 조리원에서 연계해서 신생아들을 촬영하나 봐요. 우리 전복이 너무 착하고 예쁘게 촬영했다라며 이렇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러한 말을 김다혜 씨가 덧붙인 겁니다. 다만 아기를 만지고 아기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하시던데 100일 접종은 다 안 했다고 하셔서 걱정돼서 조마조마하다. 매주 다른 신생아들도 만나실 텐데 너무 우려스러운 건 엄마의 마음일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사진사가 신생아와 영유아와 접촉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100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우려를 드러낸 건데, 도대체 그러면 100일 뭘까요? 저도 처음 듣거든요. 100일 예방접종.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니까는 이 100일 라는 것이 대부분 가족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100일 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대부분 입원한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감염이 되었다. 엄마 아빠가 30.6%, 형제 자매가 35.5%, 할머니 할아버지가 7.6%로 대부분 73.7%가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100일의 전염력은 독감의 10배에 달한다고 해요. 신생아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가족 모두가 100일 예방접종이 권고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생아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독감 예방주사를 설명하는 게 아닌가.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주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수홍 씨의 아내가 이렇게 조리원에서 촬영하면서 자신의 딸 전보기의 자세를 매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100일의 접종을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 아기를 안아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김다혜 씨가 이럴만 합니다. 시험관 임신 출산 1년 반 동안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전복이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시험관으로 출산을 한 만큼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100일 접종을 하지 않아서 우려스럽다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면서 이 조리원과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졸지에 비난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어떻냐? 갑론을박이 펼쳐졌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조리원에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100일 접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리원 직원들이 아니라 조리원에 촬영을 하러 온 촬영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보여요. 아기들을 자주 상대하는 직업이면 100일 접종은 기본이다. 이거 엄마로서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라고 김다혜 씨를 공감했고요. 또 반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조리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지 왜 그걸 남들이 다 보는 SNS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일반인 사진을 저렇게 막 공개해선 안 된다라고 합니다. 100일 해가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감기와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지만 이 1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런 병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론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댓글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기는 소중하고 귀하긴 하지만 벌써부터 저러면 비판받는다. 그럼 조리원에 가지 말고 본인들이 집에서 케어해라. 그런 화법을 쓰다니 유난이다. 유난 떤다라는 말이 많은 겁니다. 아이들 다루는 직업은 접종 맞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촬영해 주시는 분은 사진을 저렇게 버젓이 올려놓고 아마 팩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NS에 올려서 마치 이렇게 인민재판 마냥 비판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게 유난 떨고 있다라는 비판을 오히려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말이 있죠. 마스크도 했고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촬영 기사분들이 이 사진에 보면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마스크를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스크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좀 신경을 썼던 게 아닐까요? 결국 여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져서인지 박수홍, 김다혜 신생아 촬영 직원을 지적했던 이 SNS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닌가. 방송인 박수홍과 김다혜가 딸 전보기에 신생아 촬영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아기 걱정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마스크도 착용했다. 지나친 우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 와이프인 김다혜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난이 쇄도하다 보니 좌표 찍지 마라. 경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기 얼굴을 만지고 해서 100일에 접종을 안 해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사진 삭제를 했음에도 한 누리꾼의 댓글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신생아들 밀접 접촉하시는 직업이니 100일 해 꼭 필수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제 접종을 맞겠다고 하시더라. 앞으로 촬영하는 아가들은 안심이 되겠다라고 이 김다희 씨가 또 댓글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이 많습니다. 아기가 귀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직원분 같이 비판해 달라는 건가. 일반인 사진을 올려놓고 저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걱정되면 촬영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말들. 의무는 아니지만 애기들을 위해선 맞아야 하지 않나.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김다혜 씨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비계정으로 단체 활동, 단체 댓글 남기는 거 자제를 부탁드린다. 라는 댓글을 상단에 고정까지 시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정 단체에서 또 이거를 막 득달같이 와가지고 단체 비판하는 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본질적인 좀 부분은 원인 제공을 김다혜 씨가 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난 떤다. 그리고 좌표 찍고 단체 활동하는 건 오바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지금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수홍 씨에 대한 여론이요. 한 90%는 좋습니다. 하지만 10% 이상은 그래도 가족 간에, 그래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좀 또 터져버리다 보니 굉장히 두 사람이 좀 아마 큰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정도 저는 중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직원분의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렸다라는 거, 모자이크라도 좀 잘 쳐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이 뭐 사실 정말 이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았고 오죽했으면 이 과정을 뭐 언론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렸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축복받고 싶어 했었던 소중한 아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과거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고 봐요. 박수홍 씨의 형수, 박수홍 씨가 전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졌다가 지웠다라고 주장했고 허위 인식 그리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수가 나는 박수홍 씨의 부모님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냥 그렇게 했던 것뿐이다. 비방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박수홍 씨 본인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지워줬다라는 아버지의 주장에 나는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정말 참담한 기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수홍 씨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많은 이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그 과정에서 생긴 아이다 보니까 특히 시험관 아기이고 박수홍 씨가 나이가 많다 보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박수홍 씨가 올린 게 아니라 박수홍 씨의 아내가 올린 사진과 글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출산을 했다 보니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행동 태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박수홍 씨의 형수는요, 이 사건 때문에 자식처럼 키웠다라는 이야기와 또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유포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수 부부는 박수홍 씨를 정말 자식처럼 키우다시피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 형님 부부와 형수 측에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유포했다. 사실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형수 부부에게 검찰이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효자의 남편 곁에서 시동생인 박수홍 씨를 정말 최선을 다해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알고 보니 법인카드로 헬스장 이용, 상품권을 사서 생활비로 사용했고 박수홍 씨 개인 계좌를 개설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한 것은 박수홍의 통장을 오랫동안 관리한 아버님이 은행 가실 때 뭐 나를 비서처럼 데려가셨고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내가 서류 작성했다 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박수홍 씨가 느낀 기분은 이렇게 참담했었다. 그 와중에 지금의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박수홍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실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복덩이 전복이라며 선물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는데 사실 박수홍 씨가 최근 이계인 씨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사기 결혼을 당한 후 세 번째 결혼을 한 이계인 씨의 이야기에 자신의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다라는 이계인 씨 말에 굉장히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계인 씨가 옛날에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됐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서 그렇다. 눈물을 흘리며 통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나 홀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낸 세월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혼인신고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아내와는 우정과 의리, 애정으로 살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수홍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닭장도 있고 큰 집도 갖고 계시지 않냐. 부부가 공동 명의를 하면 세금도 덜 내고 훨씬 좋은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두 줄에 이 박수홍 씨 진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아내와의 이런 재산과 관련된 사항들 아마 뭐 100%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아내에게 아낌없이 저는 박수홍 씨가 베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뭐 넘어갔네 마네 막 친형 부부가 막 거기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죠. 근데 박수홍 씨의 진심을 보세요.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도 덜 내고 더 좋지 않냐? 결국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아내와 한평생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재산부터 모든 걸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절친 중에 한 명인 차태현 씨가 입을 열었어요.